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22포인트 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나스닥만이 0.16% 하락 마감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의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통과된 가운데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도 가결됐다는 소식에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세가 돋보였습니다. 또 예상보다 조금 더 둔화되지 않은 CPI 지수가 또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테슬라 AI 데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 테슬라 AI 데이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이 이뤄질까요? 본격적인 분석해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SNS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삼성이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 서포트 시간, 전일 전기전자 업종이 대거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서 코스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전략 자세하게 공개해드립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테슬라 AI 데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다음 주죠. 19일 날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AI 데이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까지 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자율주행 데이가 열렸었는데 이 AI 데이도 자율주행 데이만큼 중요하다라는 평가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부터 하나하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테슬라가 계속되는 어떤 스토리 메이킹 업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019년에는 자율주행 데이, 어토노미 데이라는 부분을 개최를 했었고, 작년이었죠, 배터리 데이를 열었고, 올해에는 이제 AI, 인공지능 데이라는 부분을 개최한다라는 점. 이것이 다음 주 그들의 시간으로 19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20일 금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아침 정도에 일단 AI 데이가 개최된다라는 부분. 시장 내에 있는 어떤 매우 중요한 핵심 어떤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굳이 두말할 나위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상되는 주요 내용. 일단 인공지능 데이니까요. AI 데이니까 AI와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그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디벨롭을 해 나가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분명히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로봇 기능을 합세한 전체적인 플랫폼 상용화 기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일단 로보택시 부분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지금 시장 내에 나오고 있는데요.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얘기가 되면서 전체적인 윤곽 결말의 부분은 결국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플랫폼 쪽으로의 어떤 변화 가능성 분명히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점. AI 데이의 핵심 이슈는 결국 테슬라의 어떤 추가 성장 가능성, 추가 성장 관련된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인데 일단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가지는 성장의 한계점을 넘어야 될 것이다. 이미 전기차 시장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뛰어들고 있는 그런 시장. 그러다 보니까 과거 블루오션의 어떤 산업 형태였다라면 이제는 이미 시장 자체도 커지고는 있지만 경쟁도 격화되어지는 레드오션의 시장으로 이미 변했다. 그러면 여기서 모멘텀을 찾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그들의 어떤 진행 내지는 성장 분명히 AI 데이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 AI, 인공지능이라는 부분과 로봇이라는 부분을 기반한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이에 대표적인 예가 그리고 시발점이 결국은 로보택시가 아닐까라는 점.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부분, 인공지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 폭넓은 데이터. 데이터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모두 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상당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나 모빌리티 관련 산업 플랫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인공지능이 가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센서들이라고 하고 있는 어떤 레이더가 됐건 아니면 카메라 센서가 됐건 이런 하드웨어 부분의 어떤 발전도 분명히 뒤쫓아 와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테슬라 하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들 잘 살펴보시게 되면요. 고성장 기술주, 특히나 바이오랄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주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다들 고성장 기술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토리가 결국은 현실화되어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 모멘텀이 확보된다라는 점 매우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슬라 대표적인 스토리 메이킹 기업입니다. 2019년부터 이미 자율주행 데이를 실현을 했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발전되어져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고 2020년엔 배터리 데이, 올해는 AI 데이. 주가 그래프를 잘 보시게 되면요. 테슬라 지난 4년, 5년 주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토노미 데이, 자율주행 데이를 발표한 이후부터 주가에 모멘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데이에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나타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후 잠시 주춤거리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전기차로서의 어떤 그 한계가 테슬라 자동차에 이제 서서히 봉착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는다라면 변화, 변신이 있지 않는다라면 주가의 어떤 지지부진한 모습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모멘텀을 가져야 될 텐데 향후 어떻게 성장을 해 나아가겠다라는 스토리를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그 스토리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두 가지씩 현실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가 모멘텀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이게 어토노미 데이 이후 배터리 데이 그리고 AI 데이까지 고성장 기술주들에 있어서는 그 스토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스토리가 허황되면 절대 안 되겠죠.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루어져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에서는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우리 기업들도 고성장 기술주 영역에 속해 있는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주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면서 과연 IR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 내 주주들 투자자들과는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시사점을 넘겨주고 있다라는 점. 그럼 다시 AI와 AI 데이로 조금 더 돌아오게 되면 AI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분명히 미래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 시장 내 다시금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당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다소간의 눌림 장세. 분명히 이 부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형태를 잘 살펴본다라면 스토리가 현실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을 받는다라는 면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과정 속에서 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질 거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번 이벤트 AI 데이라는 이벤트 이를 놓고 시장 내 AI 인공지능과 자율주행과 관련된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자동차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점. 2035년 이미 시장의 규모는 1조 달러가 넘어서게 될 것이고 2030년이 지나면 신차 판매의 50% 이상은 분명히 레벨 3 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라는 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고성장 기술로 빅3 분야를 육성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래 자동차에는 인공지능, 5G 다 결합되어 있는 자율주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가지가 정부 중심의 고성장 기술주로 기술 관련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품고 있는 빅3 분야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한 계속되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영역군이다라는 점 꼭 인식해 두시고 다음 주에 있을 AI 데이 이에 앞선 시장 내에 어떤 그 관심의 증대, 관심의 증폭 부분 이와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 성장과 관련된 스토리가 현실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가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테슬라는 대표적인 스토리 메이킹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스토리 메이킹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고성장 기술주들 특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국내외를 거론하고 기술주들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테슬라의 AI 데이를 계기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S&P와 다우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나스닥만 계속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의 CPI 지수는 예상치 부합하는 결과 나왔고 인플레가 계속 이렇게 급증하는 건 너무 무리다. 아직까지 테이퍼링은 좀 언급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뭐 일부 매파 연준 위원들은 10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오늘자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 받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내 어떤 지난 밤 미국에서 일단 큰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지금 시장 내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는 5가지 경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특히나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우려감이 지난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일단 뭐 안정화, 주가의 안정화 양상을 보여주면서 어제 상당 부분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거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폭락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간 좀 안정화 기조를 좀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갖기에 충분한 지난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 양극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어떤 그 주가 차별화 양상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변이 코로나 확산 부분 여전히 지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를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봉쇄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런 변이 코로나의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 양상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의 변동성 역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어떤 그 방향타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 그 다우와 S&P 500은 상승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소폭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내에서 미세한 시장 내에 다소간의 좀 튜닝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인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 제한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물가지표가 일단 시장 내 전망치에 부합을 하고 다소간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지난밤 하락 부분은 매우 약보합세 0.16% 하락에 그치는 그런 양상이었다.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나스닥 하락폭의 어떤 그 확대뿐만 아니라 다우와 S&P 역시 상당 부분 주가 상승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시장 내 핵심은 뭐니 해도 통화 정책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고 다소간 상승세가 물가 상승률의 상승세가 확대폭이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률이 지금 꺾여지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평가가 다소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률의 주요 배경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의
물가 상승이다. 소위 말하는 코스트 푸시에 의한 요인이 아니라 디맨드 풀에 의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매우 좋은 경제 선순환고리상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순환고리로 엮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연준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물가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걱정, 우려 부분은 점차 완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완화 내지는 둔화 내지는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다소간 좀 하락, 여전히 1.3%가 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향 안정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다만 델타 변이 확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도 2,200명이 넘는 그런 상황, 오늘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역시 여기서도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점. 하지만 경제 봉쇄 조치가 과연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은 역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 경제 봉쇄 등의 강력한 조치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따라서 고용 개선이나 전반적인 소비의 개선 부분들이 경기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 경기 소재주, 내구 소비재 관련주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어지게 되면서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가 나타났다. 결국 종합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소간 우려감이 잔존하는 상황에서의 그 구름 속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방향성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특히나 2주 후로 다가온 잭슨홀 미팅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 부분 통화정책의 방향성의 전환과 관련된 어떤 물꼬가 터질지, 이런 부분들 시장 계속해서 그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변이 공포라는 부분과 백신 안도라는 부분, 서로 간에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백신 공급에 따른 안도 양상, 경제 봉쇄라는 조치보다는 경기 개선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의 개선이 나타나고 물가의 상승률은 소비의 확대에 따른 결과물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해지면서 결국 소비재에 대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다만 양극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인플레와 관련된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의 제약 가능성. 반면에 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양극화는 여전히 오늘도 계속 시장 내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출주와 내수주의 어떤 그 차별화 양상은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제한으로 이어지고 미국 향 수출주에 대한 관심 확대로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정부가 계속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인프라 투자안이 상원을 통과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안정화 방향,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소비의 확대, 고용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 역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성장 지속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편안하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이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는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의 AI 데이하고도 맞물리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빅3 분야와도 맞물리게 되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5G 그리고 신재생 관심 가져야 될 것이고 산업 내 매우 중요한 기준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ESG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나 ESG 중에서는 환경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런 쪽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보다는 시장 내에서 모멘텀은 주주의 어떤 그 이익과 직접 연관이 되어져 있는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배당 정책의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 오히려 유해보지 않을까라는 부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오늘 시장 전략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응해 볼 만한 많은 이슈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타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SNS텍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했다, 삼성이 투자했다, SNS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계속 이 매출이 조금 부진하다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SNS텍이 과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반도체 섹터를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D램 가격 하락과 그리고 반도체 칩 리드 타임, 생산부터 완성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조금은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대비 상승을 한 거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도체 섹터를 다루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누군가는 지쳐서 손절하고 싶은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때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서 뭔가 매매를 조금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최저점에서 손절을 해버리고 마는 우를 조금 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SNS텍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6월 28일자 KTB 투자증권, 그리고 7월 16일자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6월 말에 발간된 이 SNS텍에서 발간한 IR 자료까지도 조금 살펴보면서 기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은 2001년 설립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블랭크 마스크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국내 유일의 블랭크 마스크 제작사인데 그러면 이 블랭크 마스크는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면 노광되기 전 마스크, 비어있는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스크에다가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특수한 섬유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블랭크, 비어있는 마스크, 그 마스크에다가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게 되면 포토마스크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포토마스크의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기판, 웨이퍼에다가 설계도를 그려 넣을 수 있는 필수 소재 중에 하나다, 원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를 팹리스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면 거기에다 설계도를 그려서 노광장치에다가 결국 빛을 투사하게 된다면 반도체의 그 웨이퍼 회로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를 사용해서 반도체 직접 회로와 LCD 등의 패턴을 형상화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있어야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도를 그릴 수 있고 설계도를 그린 포토 마스크를 노광 장치에다가 넣으면 그 노광 장치를 통해서 반도체 기판을 그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현재는 일본에서 시장을 약 8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일정 부분 시급한 부분이고요.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국산화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말씀 전일 스튜디오에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블랭크 마스크도 앞으로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SNS텍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UV 노광 장비가 앞으로 더 많이 도입이 되면 되었지 도입이 더뎌지진 않을 것입니다. ASML부터 이제 EUV 장비를 글로벌 반도체 모든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자 하지만 워낙 장비가 고가이기도 하고 1년에 생산되는 대수도 적기 때문에 EUV 장비의 도입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EUV 노광 장비가 도입된다면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이라고 하는 이 블랭크 마스크를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산이 국내에서는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산화가 늦어지고 일본으로부터의 무역 분쟁이나 자국 이익을 위해서 수출을 조금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받을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조금 더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의 제목을 삼성이 투자한 SNS텍이라고 좀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매출은 블랭크 마스크 단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포토 마스크 제조를 위한 블랭크 마스크 제조 및 판매가 단일 사업 부문입니다. 10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공장 가동률이 약 78%였고요. 그리고 1분기 매출을 본다라고 한다면 매출은 247억 원, 영업이익은 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매출액과 18% 줄어든 영업이익으로 조금 나타나지만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세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도 올해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1,0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33% 늘어날 전망으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으로는 전년 대비 35%의 성장, 디스플레이 부문도 전년 대비 10%의 성장. 이제 1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뿐이지 올해 전체 실적을 살펴보았을 때는 플러스 양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텍의 모멘텀을 조금 체크를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EUV 장비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삼성전자는 23년부터 파운드리 공정에 EUV 펠리클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율이 높은 ASML 얼라이언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펠리클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앞서서도 2023년부터 파운드리 공정에 EUV를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높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1년이기 때문에 23년도까지 국내에서 EUV 관련된 추가 소재와 부품 쪽으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개발된 제품의 품질 만족도에 따라서 국산화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EUV 관련 현역사들이 앞으로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품질이 일단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SNS텍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년도 8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8%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약 659억 원 규모이고요. SNS텍을 삼성전자는 주당 38,420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가 33,900원 수준이기 때문에 38,420원은 약 이 정도의 라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일부 주요 주주의
단가가 38,420원이라는 부분은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금들은 시설자금 215억 원, 운영자금 246억 원, 채무 상환금으로 197억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차세대 기술개발 및 양산 준비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도 취득을 하고 신규 장비 투자에 100억 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EUV 양산 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취득으로는 53억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인수법인과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채 상환을 통해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도 좀 이루어졌습니다. 부채 비율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17년도 54%, 18년도 55%, 19년도 53%. 하지만 자금을 수여받고 난 이후 20년도에는 13%로 그리고 21년도 16%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55%에서 저점으로 본다면 13%, 지난해 부채 비율 13%, 올해는 16%로 소폭 상승할 예정이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17년도 694%였지만 20년도 1454%, 21년도 올해는 1472%까지 유보율도 조금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공시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데 자율 공시를 통해서 시장과의 소통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EUV 장비 구입과 시설 투자가 각각 3.6%와 6.7% 비중이기 때문에 의무 공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시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 기업이 하고 있는 이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EUV 펠리클 쪽으로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대한 부분 여전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항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들 자율 공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주주와의 소통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국산화 쪽으로는 원익 ITS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EUV 노광 장비가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쓰이는 소재, 부품 쪽으로 SNS 택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목요일 조금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기 바닥으로 본다면 29,000원 언저리가 새로운 바닥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점, 투자를 받았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상승 이후에 일정 부분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121선 구간으로 조금 접어든다라고 한다면 현재 반도체 섹터가 시장 전체, 업황 전체로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포트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업종과 섹터 전반의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지쳐서 손절하고 떠날 수 있는 구간들 가격대까지 내려온 기업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고 최저점에서 손절하는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지치실 때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의 피크인가 피크아웃이 아닌가 이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보신다면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 기업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구나. 올해 연말까지 한번 버텨보자 라는 부분이 가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실적이, 재무가 양의 성장을 하는지 그 부분 오늘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그리고 IT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SNS 텍 리포트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텍 삼성전자와 함께 좀 성장성이 짙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응원의 말씀 해주신다고 전해드렸는데 저도 덧붙여서 전기전자 업종 섹터에 있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응원의 말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지금 이 이야기들 그대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 확인하고 가시죠.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첫 번째 장 돈신건설과 삼익THK,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CJ-ENM과 YJM게임즈 모두 목표가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 CJ-ENM은 목표 가격을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15%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 그리고 YJM게임즈도 16%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태경 BK가 30%가 넘는 수익률 가져갔죠. 편입 날짜 6월 28일이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큰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과 한라홀딩스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고 광주 신세계가 조금씩 수익률 더 챙겨가면서 플러스 5%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알랩도 3%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보시죠. 네, 마지막 장에서는 대웅제약 있습니다. 8월 9일에 편입됐고요.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1.7%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전기전자 업종이 매우 크게 하락했습니다. D램 가격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소식에 삼성전자가 2%대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6%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지난 3월에 고점 찍고 나서 하락률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들,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다들 알다시피 전일 이제 외국계 보고서에서 매도 사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 D램 가격이 한 5% 정도, 0에서 5%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최대치로 5%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전날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에서 이제 그 반도체 회사인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제 경쟁업체입니다. 그 기업이 일단 전일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또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좀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좀 선행 지표로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어저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그저께 한 5% 정도 빠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의 포지션이 이제 풋으로 300억 이상 이렇게 좀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특히 우리나라 지수를 좀 누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오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음모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시세는 어떻게 어디로 튀든 시세가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이 트렌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상단을 이번에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이 시점에 트렌드 상단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의 되돌림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5% 그 전날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5% 정도 조정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의 조정으로 조정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로 올라선 이후에 돌파한 구간을 안착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아래 꼬리도 좀 길게 달면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여파로 전기전자 쪽이 빠졌다라고 하면 이쪽 섹터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추세대 하단을 이탈을 한다라면, 보통 이제 추세대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잡힐 텐데, 이게 계속 완벽하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 이후 하나의 추세를 하방으로 이렇게 꺾어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올 시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어저께 빠진 부분, 그리고 옵션 만기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하회를 크게 이탈해서 시장이 무너지기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완전 무너지기보다는 반등하는 쪽으로 무게를 좀 더 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위치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특히 전일 보시면 굉장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런 매도세 누군가는 또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 누가 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정도의 흐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어떠한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세의 하단 자리쯤에서의 되돌림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저는 그게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부근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하이닉스 차트나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크게 일어나는 시점 이후에는 항상 내려올 때,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올 때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는 시점, 그런 시점에서는 반등이 꼭 나와줬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주가가 빠지면서 공포심을 좀 줬던 그런 구간들마다 거래가 크게 섰고요. 그렇게 거래가 선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나왔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당장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며칠 내에는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코스피의 흐름, 그리고 전기전자의 흐름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에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와줄 때 전기전자 업종이 섹터별로 봤을 때는 가장 시장에서 강한 섹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의약품 관련 섹터가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양대축인 전기전자와 의약품 두 곳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전자가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의 바닥을 지지해 준다면 시장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후에 또 순환매 관점에서 전기전자 업종 또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규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예약 물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던 하방을 깨게 되는 시점이 깨고 나서 뭐 오늘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쭉 밀려 내려간다면 조정폭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전기전자 업종의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으로 그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오늘 장도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이야기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 함께 하시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